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We will make America proud again.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ye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녕하세요, 진주예요. 영상 잘 보셨나요? 2016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혹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막을 수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자면요,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지구온난화 인정 안하고 성추행을 달고 다니고 미국 멕시코 간 벽을 세워 인종차별을 하면서 세금 회피한다는 악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리고 최근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 찬성론자 또한 우리의 의에 바뀝니다. 우린 이들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uneducated people이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부릅니다. 오늘은 이들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공화당 쪽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공화당 주류였던 벤 카슨과 비교했을 때 듣보잡이었던 정할모 도널드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도 언론, 지식인, 대중, 연예인들이 열심히 빨아줬던 힐러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 보았지만 막상 까보니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4년 전에 오바마를 찍었던 사람들이 타락을 했던 걸까요? 그게 맞다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게 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탓이 아닙니까? 이는 다시 말해 이제껏 진보와 보수와의 방식으로 더 이상 세계를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새로운 사회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특징이라면 같은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란 말이죠. 트럼프 지지자와 브렉시트 찬성론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akes America Great Again으로 대표되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대규모 이민 반대입니다. 저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요. 바로 Anywhere, 세익시민과 Somewhere, 지방민들입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Somewhere, 다시 말해 폐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개방을 강조하는 Anywhere, 즉 세계 시민주의가 있습니다. Anywhere의 특징으로는 브렉시트를 반대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우성 형님의 난민에 대한 의견이 전형적인 Anywhere의 발언입니다. 표어로는 세계는 하나, 다민족, 다인종 국가가 우리의 자유와 자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대체적으로 이들은 고학력이고 엘리트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평등이나 소수자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빠르게 우리 사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윤리적이라고 말하죠. 복지 또한 하나의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좁은 폭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류의 발전에 관심이 있죠. 약자에 대한 연민과 세상일에 대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사를 살짝 볼게요. 소수 기득권만이 잘 사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라고 말하죠. 복지는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복지를 확대시켜야 하고 이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존 진보 세력의 스탠스죠. 그럼 반대측 서메어를 한번 볼게요. 이들은 브렉시트 찬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간 장벽을 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표어로는 빠르게 확대되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은 복지국가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예시로서 캣콜링 같은 겁니다. 캣콜링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행동인데요. 이런 문화는 한국에는 없는 문화고요. 만일 이것이 흔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받았을 때 거리에서 캣콜링 같은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의료보험을 써야 하는가? 혹은 이 사람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내 세금을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적으로 저학력, 고졸 일반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대 고졸 일반인으로 취현할 수 있겠죠.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바뀌어야 하는 건 맞지만 천천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범위를 좁혀서 복지와 문화는 자국민 우선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내가 아플 때 네가 대신 일을 해줘, 대신 네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일을 할게 라는 약속인데 전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식이나 치안에 대한 허용량이 상당히 다르고요. 문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죠. 괜히 대림동 치안에 대해서 쉬쉬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만일 이민이나 난민을 받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흡수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흡수되지 않고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못 배운 놈이라 욕받기 전에요.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평등,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인종차별적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섬뜩함을 느낀다는 거죠. 대규모 이민이 아니라요, 천천히 소수만 수용을 해서 다문화가 아닌 하나의 문화에 속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다수의 온건한 썸웨어들은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길 바라지 생전 교류도 없는 생판남에게 자신의 집을 양보하라는 국가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우선권은 자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공화당이나 보수 쪽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보수 지도부 쪽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국경 간 이동성이 높아질수록요, 기업 스스로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숙련된 기술자들이 해외에서 넘어오니까 국내 기술자들과 임금 경쟁을 시켜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까요. 대규모 이민에 대해서 땡큐 라고 하는 쪽이죠. 우리 킹무성 형님께서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외노자 받아서 자국민 임금 깎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일이라고요? 유럽에서도 합니다. 브렉시트 찬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만이 발현된 거고요. 소위 노가다판이라고 하는 건설 현장 기능공들, 조공들의 일자리가 가장 취약하고요. 지금 한국 건설 현장에 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열망을 누가 받았는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민을 제한하고요, 이슬람들의 입국 금지시키고 국경에 벽을 세우는 것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진보 세력의 인권 감수성이 대중 감수성과는 완벽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자식은 굶기면서 남의 나라 분란과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민을 받으라는 소리는 있는 집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패션성이 너무 짙다는 말입니다. 한국도 조만간 이 문제를 받을 텐데요. 출산율 0.88의 충격으로 이민자 소리가 나올 거예요.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도덕 선생 짓을 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거고, 보수 쪽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이민을 또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 결혼을 못하고 그 이후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민을 받자? 그날이 한국 내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의 등장이자 한국 극우정당의 탄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문화를 완벽히 없애야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 이민교포 2세, 3세 같은 경우에 한국에 오히려 낯설고요, 완벽한 미국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현민 씨와 콩고 왕자 조나단 같은 경우에도 토착 문화에 동화가 잘 된 케이스죠. 개인적으로 존재하면서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갔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다라는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이는 옷이나 피부색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않으면서 고유의 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토착민들과의 문화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에 적응하려면요, 첫 번째로 어릴 때 들어와서 공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종을 넘어서 높은 수준의 토착화와 신뢰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만 받으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할 작업일 것입니다. 이주민은 토착민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토착민 또한 이주민을 최대한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여야 하는 거 쌍방 작업이죠. 만일 이런 작업 없이 따로 살면서 끼리끼리 무리를 짓고 서로 문화 충돌을 일으키면 한쪽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한쪽은 반작용으로 테러리즘으로 무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양보하라는 말 또한 위선일 뿐입니다. 나쁜 예시를 볼게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다문화 국가입니다. 백인 경찰 쪽에서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서 뭘 꺼내려고 하니까 과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흑인 쪽에서는 뭐 같은 경찰이 또 검문하니까 억하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의 문화가 섞이지 않으니까 트러블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꼴 보기 싫으면 대규모 이민 후 후유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들어와 놓고 문제가 커지니까 추방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한국이 식민지를 삼은 나라가 있습니까? 식민지였던 나라고요. 저쪽에서도 우리 쪽에 아쉬울 거 없고 우리 쪽에서도 저쪽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연애를 시작할 때도 비슷해요. 서로 인사를 하고요, 썸부터 타는 것인데 만나자마자 결혼해서 너네 집에 살겠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상호 교류 없이 나 대뜸 피해자니까 대접해주라면서 무리를 짓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성희 형님이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설적으로 너무 윤리적이라서 그 맑은 눈으로 지옥도를 열 것 같거든요. 성공적인 사회란요, 결국 구성원 간의 신뢰를 할 수 있고 친숙함이 강해야 되고 언어나 문화적 동일성도 비슷해야 됩니다. 산업화 이후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전통을 따르는 게 구린 것으로 치부되지만 친숙함과 안정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애니웨이로 대표되는 세계화주의자들은 다문화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복음서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니죠.
반대를 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내 주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 하는데 그것이 윤리적이니 바로 너희 집으로 들이겠다는 데에 대한 반발심과 공포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폐쇄주의를 말하는 우파와 세계주의자로 일컫는 좌파가 등장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고졸, 백인, 자국민 우선의 열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한미 방위비 인상 때문에 한국은 죽을 맛이지만 만약 미국인이라면요? 환영할 일이죠? 굳이 내 세금 들여가면서 남의 나라 군사비를 대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외에도 책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에는 마치 한국 상황을 보고 쓴 게 아닌가 하는 문제들을 써놓았습니다. 늘어나는 대학 졸업자들과 넘사벽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법과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을 대변하지 않는 기성정치,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량 기술해 놓았죠. 우리가 껴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여러 나라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가오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해결해야 될 과업이죠. 옛날 방식의 좌파 우파 나눠서 개싸움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돼요. 같이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윈터박스 출판사에서 나온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